이번 책은 최형욱의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입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용어요. 메타라는 단어는요. 초월하는, 더 높은 이런 의미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세상이라는 그 verse, 그 유니버스의 verse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고요. 그 verse.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요. 이 디지털로 구현된 무한한 가상 세계이자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컨택트를 가진 다차원의 시공간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자, 아직 표준화되고 합의된 정의가 있지 않기에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와 범위가 다른데요.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이 그러면은 메타버스일까요? 자, 보통 그 사용자는 게임을 통해 가상의 세계에서 그 미션을 클리어하고 판을 깨며 목적지를 향해 갔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공유된 가상 공간으로서의 많은 유저와의 상호작용과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그 게임들은요. 한꺼번에 그 수천 명씩 그 유저들이 들어와서 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기는 하죠. 그 예를 여기서는 하여간에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메타버스는 게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게임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된 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우리 상상의 크기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게임 속의 유저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어쨌거나 그것들은요. 그 회사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서 서로 일종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웹 기반의 게임들은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연장이나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어떤 전시장, 관광지 이런 곳에 우리가 자주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웹 브라우저 위에서 시도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의 면접이나 그 다음에 회사 속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 안에서 시도하게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별도의 하드웨어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없이도 이 메타버스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은 브라우저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그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VR, AR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상 현실이 VR이고요. 그 다음에 그 증강 현실이 AR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현실은 완전히 가상화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AR은 리얼 월드, 그러니까 현실의 물리적 공간이 가진 환경 위에 거기에 가상화된 정보나 오브젝트에 구성된 이 오버레이와 겹쳐진 그 콘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요. 그 쉽게 우리가 요즘에 그 무슨 로블록스나 그 다음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로블록스 그 로블록스가요. 지금 처음에는 뭐였었냐면은 로블록스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로블록스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레고 있잖아요. 그 레고를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붙여가면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이 그 로블록스가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 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일단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레고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그 청와대에서요, 매년 개최하던 그 어린이날 그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로블록스 이것처럼요. 그 가상의 청와대, 그 가상의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청와대 곳곳을 다니면서 무슨 그 청와대 안에서 그 공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부 구경 이런 것들을 마음껏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속에서 더욱 발전한 것이죠. 그러면 그 가장 그 하여간에 지금은 그 로블록스가 가장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로블록스 시가총액이 52조거든요, 현재. 그러면요, 그 로블록스는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요. 거기에 지금 그 수많은 그 유저들이 모이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모이는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요. 매일이요. 3,300만 명이 거의 매일 게임을 하고요. 한번 봅시다. 대부분 아이들이니까 얼만큼 시간을 쓰냐면요. 대부분 16세 이하거든요. 그 평균 체류 시간을 한번 보면요. 그 인스타그램이 35분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가 54분, 틱톡이 58분. 근데 압도적으로 넘어선 156분으로 그 메타버스 속에서 그 156분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로블록스 안에서 열린 그 예를 한번 보면요. 그 어떤 게 열렸었냐면요. 이 안에서 그 콘서트가 열렸었는데요. 그 안에서 열린 그 릴 나스 X의 콘서트에는요.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가 참가를 했고요. 그 주말 2일간 3,300만 뷰를 넘는 그 조회를 기록했대요. 그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경제를 한번 들여봅시다. 일단은요. 그러면요. 그 사용자들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유저들이 거기에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와서 거기서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암호화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화폐를요. 지금 실제 화폐로 환산해서 현실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리워드 덕분에요. 현재요. 127만 명의 개발자가 평균 $1,000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 상위 300명의 평균 수익은요. $100,000에 이른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이버의 제페토 있잖아요. 거기서도요. 그 사용자가 거의 2억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10대라 그랬죠. 그리고 거의 90%가 외국인이라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거기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그 의상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것들도요. 이거하고 이 로블록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그거를 똑같이 그 의상들을 팔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것들을 그곳에서 그러니까 코인으로 사는데 그것을 실제 화폐로 환산해서 현실 세계의 계좌에 다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이게 어떤 걸로 또 발전됐냐면요. 그 예를 하나 직접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이거를 한번 보면요. 요 그림이거든요. 네이버로 보면은 컬러로 볼 수 있어서 훨씬 선명해서 아름다운데 요 흑백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올해 3월,
그러니까 21년 3월 이 크리스티 경매에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냐면 디지털로만 볼 수 있는 그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얼마에 팔렸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약 770억 원. 그러니까 6,250달러에 낙찰가가 그러니까 한 7천만 달러 이거에 경매가 됐다는 거죠. 이 아티스트가 누구였냐면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비풀이었는데요. 5천일 동안 매일 작업한 이 5천장의 디지털 작품 이 하나하나의 이 타일 같은 네모가요. 하나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거를 콜라주로 만들어서 이 작품의 이름이 그러니까 Everydays The First 5천 Days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걸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작품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계속 퍼지다 보면 어느 게 진품인지 모르지 않을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NFT화 시킵니다. 이 NFT가 뭐냐면요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인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보통 그림이 어떻게 계속 돌다 보면 언제 삭제되고 수정되고 이러면은 그게 진품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NFT화 시키면요 콘텐츠는요 소유 증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다 이렇게 하듯이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FT화 시켜서 우리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들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여친인가 그 작품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요. 그거 외에도요. 지금은 미술 작품으로 예를 들었는데 직접 쓴 악보나 소설 원본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디지털에서는 계속 돌다 보면 출처를 알 수 없지만 NFT화 시키면은 일종의 복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작품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디센트럴랜드 부동산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지도거든요. 그게 아까 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이 그림처럼요. 타일 한 장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나 이런 홍대 앞 이런 거를요. 가상의 지도로 올리거든요. 그럼 타일 한 장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이런 것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했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홍대 앞 이런데 잘 인기가 있는 곳에 오로지 그거는 가상의 세계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막 1달러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 거의 몇 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요. 근데 누가 이걸 살까? 근데 지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암호화폐로 팔리고 있고 그거를 현실의 화폐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것들이요. 우리가 하여튼 1000배도 튀고 이랬다는 것을 가상화폐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외에도요. 여기 한번 봅시다.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상 경제를 우리 현실의 리얼 경제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AR이니 VR이니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슨 고글 같은 거 큰 거 쓰고 옛날에 우리가 해봤듯이 조금 해보면은 머리가 좀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술들을요 점점 발전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러닝머신에 올라간 것처럼 어떤 기계가요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고글을 오래 쓰고 있어도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않게 무슨 앞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실제 화면이
가상의 세계가 앞으로 가면 실제 그 화면도 앞으로 가서 우리가 몇 시간씩 해도 그 일종의 멀미를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칩을 뇌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뇌파를 읽어내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게 창업한 게 그게 뉴럴 링크거든요. 지금은 그 동물의 두뇌에다 하는데 그 돼지 두뇌에 칩을 이식해서 그 뇌파를 읽어내는데 성공했대요. 그럼 이게 이제 인간 두뇌에 이식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치매나 파킨슨병 등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의 이 AR이나 VR 우리가 이러한 그 현실들을 영화 속이나 그다음에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모든 현실이 진짜다. 여기 보면은 그 메타버스의 여정도 책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AR이나 VR 이런 모든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모든 현실은 진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을 끝마치는데 지금 뭐냐면은 게임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그 뭐 제페토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보면요. 보통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엔비디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M&A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 원래 그 엔비디아도요. 그 그래픽 카드 그 GPU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 젠슨 황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했듯이요. 그 상상의 세계 그렇게만 꿈꾸었던 것이 현실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블록스 속에서 매일 그렇게 몇천 명 매일 수억 명의 그 아까 그러니까 2억 명이 된다 그랬죠. 아까 제페토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재가 10대지만 그 10대가 크면 20대, 30대 계속 그들이 시간을 보냈던 그들의 세계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 그 IT 기업들이 엄청난 그 M&A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것들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레아 킴 있잖아요. 그 22살이라는 그 레아 킴이라는 그 가상 그 소녀도 CES 세계 그 가전쇼에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거주하는 DJ이자 전자음악 작곡가인 그 레아, 이 레아가 LG 마케팅을 위해 그 선보였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바타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삼성은요, 이 네온 프로젝트를 통해 네온 인간 공간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 네온 스튜디오를 선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아바타 중 원하는 모델을 고르고 설정된 값을 새롭게 튜닝하면 영상과 나레이션 등을 그 커스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줌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줌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상 배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자기 얼굴을 보면은 솔직히 깜짝깜짝 놀랄 때 많잖아요. 그리고 1대1 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쳐다보기도 대면하고 있기도 그렇고 그럴 때 내 얼굴만 집어넣고요. 얼마든지 그 아바타로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꺼리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그래서 그 이게 발전돼서요. 우리가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무슨 어떤 제품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요. 지금
그 오피스를 이렇게 가상으로 집어넣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저는 상상이 되는데요. 그럼 오피스를 팔아버리고 이 오피스를 이 가상의 공간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오피스도 커지면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재무제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네요. 좀 너무 상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 같은 곳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줌 그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좀 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세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수업만 듣고 앉아 있거나 졸거나 뭐 딴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네 아바타를 직접 넣어서요, 훨씬 더 그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냐면요, 미디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교육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에 가지고 왔을 때요, 그러한 예들이 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요, 그 리얼 월드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월드 비전은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삶을 공감해 볼 수 있는 그 랜선 자립 마을을 건설하고요. 그 인천광역시가요, 인천 그 크래프트라는 컨셉을 그 홍보관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홍보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어떤 회사의 소개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요즘에는 가상의 그 면접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여기 보면요, 똑같은 자기네 학교의 그 캠퍼스나 이런 걸 그대로 만들어서요, 그대로 여기에서 가상 공간에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이 버클리 대학에서 이렇게 했대요. 캠퍼스를 그대로 옮겨 놓아서 여기에서 졸업을 했다는 거죠. 비대면으로요. 지금은 이러한 세계들이 초창기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지금 현재 그 화폐 가치들이 아까 그 암호화폐에서 그 1달러도 안 되게 처음에 팔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더 커져갈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기대가 되면서도 그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얼만큼 큰 유니버스로 들어갈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까 그 NFT화 시킨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소유 증명이 가능하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관련 주식도 있어요. 서울 옥션이나 그 위메이드, 다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되는 그 경제 직접 지금 현재 현재 그 경제 공간에서 쓰이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느 쪽에서 사용될지, 우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언택 시대고 이 비대면 시대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간다 그래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이러한 세계의 것들을 너무 편하게 썼으니까 이 지금 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가 이 가상세계나 이 증강현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계를 더 앞당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이 책이 보면 엄청 그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의 역사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 한번 그 책의 순서를 보면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사실 그걸 그대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더 쉽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메타버스를 향한 다양한 시도 그 5장에서 보면은요.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한 이유와 그 다음에 애플이 AR 기업들을 인수한 이유와 애플은 왜 라이다를 스마트폰에 집어넣었는가, 왜 페이스북은 이 호라이즌을 열고 아바타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쉬를 발표한 이유, 이러한 그 제목만 봐도요. 이게 지금 이러한 IT 기업,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윤곽이 좀 드러난다고 할까? 근데 이걸 그대로 설명하기는요. 좀 버겁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이 가상 경제 시대가 어디까지 펼쳐져 나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만 해도요. 벌써 그 10대들이 제페토에 들어가서 그 의상을 팔고 그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슨 1,500만 원씩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요. 지금 이 가상 경제 시대가 오는 것을, 가상 경제 시대가 그 다음에 리얼 경제에서는요. 그러면 다른 그 로봇화 시키게 되고 인간은 이렇게 가상 증강 이런 것에서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 부동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일을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타일을 하나 사면은 그 타일을 거기에다가 내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기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건물도 현실 세계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거기에 온갖 그 산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가상 경제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가상 경제에서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 이러한 직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속에서 현실의 직업이 아니라 가상 속에서 늘어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 영역이요. 우리가 현실 세계 영역과 한마디로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 영역이 점점 뭐라고 해나 약간 교집합이 많아진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